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름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사업이죠. 선정대학에 앞으로 5년간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동아대와 동서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대학은 연합 유형으로 발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K토크 부산 오늘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들어보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기업, 대학 등이 잘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다시 오는 도시,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이 필요한 인재가 뭔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전국 각 지역의 대학들이 앞다퉈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동아대와 동서대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두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동아대와 동서대 두 총장님을 모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동아대 이해우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동아대 총장 이해우입니다. 네, 그리고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서대학 총장 장재국입니다. 네, 우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두 분 한층 더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이 최종 선정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어떠셨는지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총장님부터. 예, 많이 기뻤습니다. 그 5년 동안 1,000억이라는 큰 돈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30개, 소위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선정됐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예비 지정부터 본 지정까지 우리 수고해준 양대학의 구성원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엇보다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에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총장님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지난 올해 상반기 내내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라서 상당히 기쁘고 또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막대한 또 지원을 받는 만큼 대학의 책임감과 또 우리 부산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게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부산 시민으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 유형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출발선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예. 아시다시피 동아대, 동서대는 사립대학으로서는 첫 연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두 명문 사립대가 손을 잡고 따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아, 동서가 둘 다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서부산권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싶고요. 두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같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사립대학의 첫 연합 모델로서 선정이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서부산에 예. 두 학교 모두 있다 보니까 서부산 발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 총장님은 어떻게 이 출발선상에 서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동아대학교는 뭐 전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이고 저희 동서대학교는 역사는 짧지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양 대학의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아대학교는 수소에너지 이런 분야에 매우 강한 대학이고 저희 대학은 이번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연합대학으로서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서대는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가 상당히 또 발달되고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아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중복 투자를 피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 대학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사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1기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대 위주의 그런 선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학 첫 연합 모델로 선정이 된 것이기도 하고 선정 학교의 유형으로 봐도 전문대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포함됐으니까요. 또 그리고 혁신 모델로 봐도 좀 다양해졌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글로컬 대학 2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하고 이번 선정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 좀 들어볼게요. 예, 1기는 아시다시피 국립대 7곳, 사립대 3곳이었죠. 근데 2기는 반대로 사립대가 7곳, 국립대가 3곳입니다. 이번에 선정 배경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담대한 혁신이냐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 한동대 같은 데는 미네르바 대학의 어떤 혁신 모델을 제시했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데는 한방 화장품을 특화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선정된 걸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아동소 연합 모델은 5년 뒤에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 그쪽을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 한번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동아대학은 수소밸브라는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간 200억씩 지원하는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에는 우리 동아동소 연합 모델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 혁신과 지속 가능성 이 둘 중에 한 축만 무너져도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좀 높게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것은 그 대학 혁신 모델을 30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학이 어떤 혁신 모델을 내세우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제 통합 모델이 이제 주요를 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사립대학들이 많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사립대학들이 또 어떤 혁신 모델을 또 제공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합대학 모델로서 아마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연합대학 모델을 선보인 것이고요. 또 어떤 대학은 이제 특화 지역 중심으로 특화 어떤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모델 제시를 했고 또 어떤 대학은 이제 또 통합 모델을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 30개가 이제 정해지면 많은 대학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자기 대학들의 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아이디어를 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새로운 모델을 제공받는 것이 이번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선정에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가 지역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이지 녹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 대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많은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 대학의 현실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대학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이 더 어렵습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25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의 열이 좀 높아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70%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는데요. OECD 평균은 40%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학생이 대학이 갈 점 70%를 가정하면 18만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대학의 입학 정원이 20만 명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의 설립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뭐 대학들은 전부 문 닫을 그런 위기죠. 그래서 이번 글로컬을 선정해서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대학, 강한 대학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지키는데 대학이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워낙에 가파르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열만 동아줄로 잡고 있기에도 지금 너무 역부족이다. 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위기 체감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아까 이혜호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지역 대학들은 삼각파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4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불과 17년, 18년 후에 지금 대학 자원 갈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정도인데 24만이 태어났으니까 그 뭐 알만한 숫자고요.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16년 동안 등록금이 또 동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재정이 아주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화도 안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큰 과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연합대학 모델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시를 했고 한번 반드시 한번 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대학은 발전의 계기,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 이제는 실현을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대학의 혁신의 분위기가 다른 우리 부산 지역 대학들로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떤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은 두 대학의 비전, 이 비전을 보여줬다.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동아대학은 한마디로 하면 수익형 통합산단입니다. 수익. 통합산단.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동아대학은 밸브 센터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서 발급 기관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꼭지도 밸브인데요. 선박이나 원자력 같은 데서는 밸브를 사용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일반 밸브 같은 경우는 한 밸브 한 개를 시험 분석해서 성적서를 내주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수료만 한 10억 정도 이상을 챙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글로컬을 선정되고 함으로써 이제 수소 밸브로 이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 수소 밸브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3곳이 있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강원도 영월, 두 번째가 우리 동아대학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있는 대전에서 밸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반 밸브 한 개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고 성적서 내는데 300만 원 정도 해서 10억, 12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수소 밸브는 시간은 다소 좀 더 걸립니다만 한 세트 하는데 검사료가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많은 산술적으로 해도 엄청난 큰 규모가 되겠죠. 앞으로 또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보면 수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요소 기술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아대학은 확실한 수입 모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부산 경남의 밸브 업체가 전국에 한 40%가 이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밸브 시험을 해서 성적서를 발본 못하면 그런 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익형 통합산단이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소 밸브 이 분야로 확실하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 창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이제 동아대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동서대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비전 속에서 혁신이 가능하다. 좀 내세울 만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그 문화 콘텐츠 쪽에 집중 투자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에 또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연합대학 형식으로 해서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넘버원이 되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 넘버원이 한번 되어보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허황된 꿈이 아닌 것이 지금 뭐 그 K-팝이라든지 한류가 지금 아시아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문화 콘텐츠 쪽으로 가장 뛰어난 대학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저희들이 K 문화 콘텐츠 교육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유학생도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또 많이 양성해서 또 부산시가 또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양질의 인재들을 많이 또 배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아대의 수소 밸브 분야 그리고 동서대가 가진 문화 콘텐츠 분야 이미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으로 봐도 모두 혁신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는 사업이고 모든 분야에 욕심을 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딱 4대 분야를 선정했더라고요. 예. 어떤 건지 좀 일단 소개를 해주시고 왜 선정하셨는지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특화 분야 4대 특화 분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소 분야, 거기에 이제 에너지 테크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가 동서대가 자랑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아대병원과 동서대의 그 보건계열 학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보건계열. 그래서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케어가 이제 한 꼭지를 차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 박물관이 전국 대학 2대 박물관입니다. 지금 국보가 한 2점 있고 보물이 한 15점, 수장고에 한 25,000점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대학 박물관을 방문한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부산 시민과 전 세계에서 우리 동아대학의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쪽도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 분야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비헤리티지는 이미 국내에서는 정상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컬 사업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면 이 국내 1위를 말 그대로 글로벌화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1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이 4개 분야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두 대학이 강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해서 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읽히네요.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뭐 총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산시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문화 콘텐츠 쪽을 상당히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도시 디자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산시의 방향을 생각하면은 문화 콘텐츠 쪽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많이 해야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센트럴 혁신도시의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든지 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등 이런 공기업들이 전부 다 이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 또 그 부산영상위원회라든지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등등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화 콘텐츠의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최근에는 기장에다가 부산 촬영소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정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연합대학에서 정말 좋은 인재를 양성을 해서 부산시가 나가는 방향에 또 이렇게 일조를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수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기서 정주를 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발전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가진 비전이 우리 지역의 이익, 지역의 발전과 딱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부산하면 또 내세우는 게 지산학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한 것이 기존에 있던 지산학과는 좀 다르다. 대학이 산업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인력을 키우는데 그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기존에와 다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필드 캠퍼스입니다. 필드 캠퍼스다. 예, 뭐냐면 지금은 강의실 유지, 주입식 교육을 좀 탈피하고요.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이 대학 내의 캠퍼스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밸브를 중심으로 하는 고기능성 밸브 기술 센터가 일단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동서도 제가 센터 캠퍼스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우수한 강사진 이런 것들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우리 박물관도 거기에 필드 캠퍼스의 한 축을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지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하고 경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장 실무 감각을 좀 익혀주자. 이게 우리 필드 캠퍼스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아동서 졸업생들이 기업에 진출했을 때 실무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상당히 우리 지금 글로컬에 상당히 좀 중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막상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현장에 나오면 쓸 수가 없다. 예. 너무 그 강의실 안에서 답답한 네.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필드 캠퍼스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필드가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은 UFG라고 그럽니다. U는 이제 유니버시티의 캠퍼스죠. 전통적인 캠퍼스에서는 이제 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근데 F는 필드입니다. 현장에 가서 또 실무를 익히고, 또 G는 글로벌이라는 말인데 글로벌 캠퍼스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우는 이런 측면에서 UFG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 입장에서 보면은 채용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야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또 학생들 또 취업된 신입사원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UFG라는 그 콘셉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채용과 동시에 바로 실무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내외 유명한 또 이제 전문인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겸임 교수, 저희들은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 그래서 JA 교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대거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지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좀 최첨단 분야를 업데이트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뭐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된 학생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실 자체도 현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또 현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교수님으로
많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분이 계속 강조해 오신 부분이 이제 현실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이 모델에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비전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 하실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아마 연합대학 모델이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로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먼저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이나 갈등 사항은 우리 연합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략기획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분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글로컬 연합대학 위원회에다가 갈등 조정 그런 체제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우튼 의사소통을 좀 확실히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글로컬 연합의 최고위원회는 우리 양대학 총장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참여할 거고요.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대표들, 그다음 각 대학 동문회장도 아마 참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좋은 뜻을 모아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면 아마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첫 지도이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전략기획실이라든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좀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떤 해결책, 대책을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이제 실행 계획서를 보면 이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혁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워낙 또 방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과제를 수행한 후에 또 이 환류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개선책을 또 마련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우리 두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걸 다 챙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또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소통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검증 시스템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도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미 1기로 선정됐던 그런 대학들에서 중간에 정부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제라는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 2 대학 중에 한 3곳 정도가 사실은 교육부로서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실행 계획서 대비 실질적으로 이행 능력을 1기에서 했고 아마 2기에도 마찬가지로 더 큰 아마 엄한 잣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행 계획서를 면밀히 잘 검토를 하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1기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좀 최소화하는데 우리가 이미 1기에서 지금 다른 대학 한 3곳 정도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수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정만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이제 이행을 착실히 해 나가야지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모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따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제 같이 하려면은 만약에 맞습니다. 소통의 문제. 또 그리고 행정상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로운 학교 내의 조직들 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기업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체가 많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개인 간에 사실 동업을 해도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초로 대학 간의 연합을 하니까 뭐 앞으로 사업 수행하는 가운데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 교육 경험에 의하면 네. 모든 일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두 대학은 서부산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동료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면서 쌓은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많이 생긴다면 없을 것 같은데 생긴다면은 또 열심히 또 해결해 나갈 그릇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합대학 가버넌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시도 들어와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발전 방향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의 또 교육 여기에 포커스를 하면 이견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신뢰가 있다면 잘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 이야기를 두고 보니까 두 분 간에 이미 상당한 신뢰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이 어려운 사업을 같이 실행하기로 또 결정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배를 타자 누가 먼저 처음에 타진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먼저 제안했고요. 예. 1기는 국립대 통합 위주로 선정이 예. 되었다면 2기는 아마 사립대학의 연합 모델이 조금 후한 점수를 받을 거다 이런 좀 제가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여러 대학들을 놓고 봤을 때 동서대가 지리적으로 서부사거리 같이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동서대의 특화된 분야, 특히 문화 콘텐츠는 제가 마음이 상당히 거기에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 총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같이 연합하는 게 어떠냐 했더만은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하겠다 해서 제가 아주 좋았고요. 이미 생각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를 하신 거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예. 저기 그 이해우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오랜 동안 이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총장님하고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회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 한 번도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서로 주장한 적이 없고요.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했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그 이해우 총장님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까지 비슷한 색깔로 그렇네요.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각 학교가 가진 강점이 다르고 예. 차별화가 되고 또 보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마 이해관계의 조정도 좀 쉬운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만큼 정부에서도 또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리라 이제 예상이 되는데 부산시는 워낙에 지산학 협력을 강조해 왔고 또 이제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 지원의 권한을 기존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지자체가 가지고 오는 이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총장님 어떤 부분이 좀 지원 부분에서 달라질까요? 아시다시피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 영역은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죠. 정해놓고 나면 각 대학에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서 우리도 지원서를 내고 연구비를 수주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을 지자체로 넘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거는 9대 전략 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특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와 대학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부산이나 우리 부산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 영역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함으로써 부산만이 갖는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지산학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데 부산시 그 9대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과 대학의 역할이 잘 접목이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부산의 도시가 점점 늙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타도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 좋은 부산시와 협력해서 좋은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부산에 유치하고 또는 부산에 지금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저 글로컬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 지도함으로써 더 매출도 올리고 좋은 여건을 만들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좀 합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시와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 공통의 수요를 살리면 부산도 좀 살 길이 보이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일자리도 좀 생기겠다. 좀 이런 기대를 가져봐야겠네요. 장 총장님도 좀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대학들이 그동안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어떤 중앙 정부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통제 속에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지원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기 뭐 지금 사실 보면 그 지역 대학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지역과 사실은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제 지역 대학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봤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도 지역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 별로 그걸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등교육의 예산을 전부 이제 지자체로 넘기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자체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라이즈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정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지자체가 나가는 방향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손을 잡고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끝나도 이 사실 정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지속이 못 됐던 것이 정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연합대학 모델은 수익형 산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연합대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부에다가 이제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공존하고 또 다양한 인재들이 부산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데 현실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분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신 김에 좀 우리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동안 고민하신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두 연합대학의 핵심 모델은 수익형 통합산단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예를 들어서 개방형 통합 모델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각 대학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동아대학, 우리 동아동서 연합대학에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해온다면 약간의 심사는 있겠죠. 소정의 심사를 있고 우리가 이미 여러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각 대학에서 하기 버거운 게 있으면 우리 동아동서 연합대학에서 그걸 흡수해서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델도 같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마든지 이제 연락을 해온다면 이제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장 총장님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개방형 사학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개방을 해서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서 함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모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강조하신 부분이 이 정부 사업이 끝나더라도 두 대학은 계속 함께 가면서 수익을 창출해 가고 발전해 나가겠다. 이제 이 부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서로 두 대학이 만나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이제 미래를 그려갈 것 같은데 동서대, 동아대의 계속 함께 가는 이 미래의 모습, 비전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대학의 미래는 매우
밝다. 매우 밝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4대 특화 전략이 각 대학에서 이미 선정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포장을 하고 잘 만들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그 분야만큼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수익용 통합산단에서 나온 재원을 학교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 통합 그 재단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확실한 재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대학은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대학은 미래는 앞으로보다 훨씬 더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익형 통합 산단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을 학교로 가져오지 않고 재투자 예. 함으로써 계속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 예. 장 총장님은요? 네, 저희는 이제 동서대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연합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시아 넘버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단순한 꿈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은 그 아시아 대학들을 연계를 해서 아시아 연합대학을 또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가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학생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받게 하고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3학년 때 되면은 동아대학과 동서대학으로 유학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마련을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우수한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정주시키는 그런 것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좀 너무 뒷부분에 나온 것 같네요. 아시아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학생들이 우리 두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유학생을 좀 더 많이 오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유학생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학에 지금 유학생 수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동서대는 우리보다 조금 작은데요. 예. 우리 실행 계획서에 유학생을 4년 뒤에는 7,000명을 하겠다 그래 놨습니다. 그런 어떤 7,000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장 총장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총장님하고 저하고 발로 뛸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교를 홍보할 거고 우리 대학에 많이 오라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좋은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게 두 총장이 할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지역 대학의 발전이 곧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두 총장님의 실행 계획이 모두 실현되고 또 그 이상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는데요.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못하신 부분 잠깐 짧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이 시간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부산시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사 동아대학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부산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대학만 발전하지 않고요. 두 대학의 역량을 모아서 부산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시 입시가 곧 우리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아대에 많이 지원하셔서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양 대학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결과가 이번에 연합대학 형식의 글로컬 대학의 사업에 선정된 것이 결과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대학의 미래를 두고 위기라는 이 키워드가 빠지질 않아 왔었는데요. 이번 글로컬 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대학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 우리 부산이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